게요. 한 분이 이제 안 오셨는데 일단 뭐 중간에 들어오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오늘 강의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중간고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이제 제가 그때 나눠드렸던 교재의 일장 부분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시험을 조금 이제 보는데 뭐 필기 시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그래도 뭐 책을 펴놓고 그냥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 머트리얼을 한번 이제 보았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근데 중간에 계산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좀 강조하는 좀 그 어떤 계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계산 문제 하나를 이제 그거는 계산이니까 이제 그것만 한번 푸시면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돼서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문제? 다섯 문제였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이제 아직 화면 공유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볼 수 있겠지? 음, 다섯 문제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확인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아, 여섯 문제였구나. 객관식이 하나 있어서 다섯 문제에 네, 다섯 문제 주관식과 이제 한 문제 객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섯 문제라고 기억을 한 게 다섯 문제에 이제 주관식이 있다. 하나는 그냥 객관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합쳐가지고 30점 만점에 이제 채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기는 없습니다. 필기는 없고 기말에는 아직은 지금 디자인을 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좀 실기를 이제 해서 내야 되는데 이걸 줌으로 실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말 날만 딱 하루 와가지고 약간 사진 찍듯이 이렇게 저렇게 좀뭐 오실로스코프 같은 게 막 찍어가지고 값 같은 게 나오면은 와 값이 나왔다 이렇게 하는 그냥 좀 형태적인 걸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험 날도 이제 월요일에 원래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오실 수가 없으면은 뭐 월요일 날 되게 밤늦게 조금 더 뒤로 미뤄서 한번 하든가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토요일 날 대부분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그 좀 남들이 안 쓰는 시간대 저녁 때가 될 수도 있겠지. 하여튼 그런 뭔가를 이제 해가지고 어쨌든 실습 같은 거를 조금 한 다음에 이렇게 뭐 찍어서 어떤 파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자체로 좀 의미 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이제 1학년 분들이 지금 집중하시는 게 뭐 건축명이라든가 약간 그 지금 이쪽 회로 쪽은 조금 그냥 밑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취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좀 이론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강사님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협력 강의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체에 있는 계신 분이랑 둘이 딱 붙어가지고 같이 강의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실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조금 존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변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취지는 뭐냐면 중간고사의 필기를 보는 것이 이제 어쩔 수가 없이 하나를 이제 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말이 우리가 좀 뭐 편의도 봐주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상 좀 가볍게 처리를 하면은 이제 다른 자료들이 좀 든든해야 돼. 제가 이제 다 자료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그 파워포인트 다섯 장 이런 거를 이제 만드셨듯이 이 학기에도 우리가 조금 이제 실험에 관련된 어떤 약간 기초조사 같은 거를 또 그렇게 해서 다섯 장 정도를 아마 제가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근거 자료로서 요런 것도 했고 요런 것도 했다. 중간에 시험도 봤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는 약간의 실험을 통해서 사진 같은 거를 이제 찍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조금 슬픈 얘기죠. 시험이 존재를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재가 뭐 딱히 있진 않지만 제가 드린 슬라이드에 거의 대부분은 답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슬라이드에 공식이 있는 거지 뭐 답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말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8주 차인 다음 주에는 그 시험을 우리가 3시간 강의면은 뭐 1시간 반 이렇게 마지막에 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반은 강의를 하고 뒤에 1시간 반은 그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 이제 살짝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좀 공부를 해오거나 아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라고 찾아보시겠죠. 찾아본 다음에 형태적으로는 뒤에 이제 그 시험을 보시고 뭐 빨리 내는 대로 그냥 이제 나가시는 걸로 뭐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1장 지난번에 했던 데 이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어디 갔냐? 어, 여기 있죠.
클릭을 해놓고 화면에 왜 안 뜨죠? 아, 예.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이거를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사이즈를 좀 맞출게요. 잠시만요. 키워야지. 네, 키웠고 제가 필기한 거를 저장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필기는 저장이 안 됐죠. 어차피 역사까지 했을 거예요. 역사까지. 아, 스피커까지 했군요. 그러면은 퍼포먼스부터 자,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화면이 크면 좋으니까 뭐 이렇게 너무 커서 위에가 안 보이니까 이 정도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살짝만 이제 훑으면은 제목 목차만 한 번만 볼게요. 이제 흐름이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 뭐 인트로 이야기를 했고 인트로가 끝나면은 어 사운드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역사 얘기를 했고 그리고 사운드의 압력 이거는 무엇인가 뭐 이걸 딱히 우리가 얘기를 하진 않았죠. 근데 뭐 기초 상식이니까 여러분이 이제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기 압력을 dB라는 값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분류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는 스피커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자면 뭐 인트로야 인트로고 애초에 사운드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사운드하고 오디오라고 두 개의 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끔 이제 헷갈려서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사운드랑 오디오는 좀 질감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운드라고 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소리들을 통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디오라고 하면은 어떤 전자제품에 들어있는 이 소리 신호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좀 더 의미하는 게 있죠. 이게 이제 혼용을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운드에 대비하는 그대로 값은 라이트가 되겠죠. 빛이 되겠죠. 우리 눈으로 보는 빛, 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귀로 듣는 사운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디오는 뭐예요? 그러면 비디오를 생각해 보시면 연상이 되겠죠. 사실은 그 빛의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매체에다가 넣어놓은 형태가 비디오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오디오는 그 매체에다가 오디오 매체, 그러니까 소리가 저장돼 있는 매체에다가 넣은 신호를 오디오라고 부르는 게 마땅하겠죠. 마땅하고 저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보시면 오디오를 사운드랑 상당히 그냥 혼용을 해서 씁니다. 그냥 오디오, 뭐 소리 들리니까 오디오 이렇게 실제로 그 사전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그 오디오랑 비디오의 차이처럼 사운드랑 라이트의 차이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미국 사전도 그렇고 그냥 오디오를 뭐 동의어 그리고 사운드를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운드랑 오디오는 같은 느낌이다. 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우리는 약간 뭔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사운드랑 오디오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사운드 앤드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왜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사운드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저장해가지고 오디오화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디오 앰프가 되는 거죠. 사운드 앰프가 아니고 오디오 앰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디오 앰프를 거쳐서 스피커에다가 도착을 시키면은 스피커가 오디오 신호를 기반해서 이쪽에서 사운드가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렇게 과학적인 페이퍼를 쓰는 사람들은 사운드랑 오디오를 좀 구별하는 편이고요. 그냥 뭐 미디엄 웹스터 사전이니 뭐 막 이런 그냥 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사전들을 보시면 사운드랑 오디오랑 동격으로 돼 있는 경우도 가끔 찾으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과학적인 라이팅을 할 때는 분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오디오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요 모양이 그렇죠? 여기에는 이제 압력 앰플리튜드라고 써 있고 오디오 웨이브 폼이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 오디오파는 그러니까 이 오디오 파형은 전압값에 해당될 거예요. 볼트 값이 출렁이는 것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뭐야? 프로툴 같은 거를 띄워가지고 화면에 이렇게 뭐 로직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거라지 밴드 아니면은 뭐 폰에 있는 녹음 버튼을 누르면 어때요? 파형이 지금 저 모양처럼 이렇게 뜰 거라는 거죠. 파형이 이 모양대로 뜨면 어때요? 큰 소리는 파형이 좀 크게 올라가고 작은 파형은 좀 작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앰플리튜드는 맞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요 왼쪽에 압력 앰플리튜드 일수는 없죠. 그러니까 압력 앰플리튜드고 이쪽이 디스턴스면은 얘는 사운드 웨이브 폼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운드가 오디오화 되면 이제 오디오 웨이브 폼은 여기는 볼트 값이 되는 거고 볼트 앰플리튜드가 되는 거고 여기는 디스턴스가 아니고 타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시간축에서 저장이 될 테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요 정의를 이제 요 논문을 쓰신 분도 이게 사운드 웨이브폼이 아니고 왜 오디오라고 했어라고 하면은 뭐 내가 제목도 진짜 그렇게 달아놓고 이랬네라고 실수를 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분명히 사운드 앤드 오디오 앰플리파이어 또는 프린시펄스 오브 사운드 그러니까 사운드의 특성과 오디오 앰프의 특성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운드 앰프란 말은 실제로 없으니까 오디오 앰프를 쓴 거지 나는 오디오랑 사운드를 혼용하겠다라고 하면 뭐 그래 미리엄 웹스터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할 말은 없겠죠.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요거 좀 아쉽다. 요런 그림이기는 해요. 자, 그래서 계속 이 묘사하는 글들을 보시면 다 사운드라고 잘 써 있습니다. 사운드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음, 갑자기 티피컬 오디오 시그널 여기 또 다시 혼용이 됐죠. 그래서 오디오 시그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약간 좀 일관적으로 쓰면은 조금 더 좋겠다인 거죠. 그리고 다시 여기 사운드가 나오고 다시 사운드가 나오고 다시 사운드가 나오면 저 같으면은 요 자리에다가 사운드라고 이제 원래는 써야 되죠. 티피컬 사운드는 many 웨이브랭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오디오 시그널이라고 쓰면은 이제 이 사운드가 진짜로 저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파장이 저만큼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미디어에다가 떴다는 거예요. 저장을 했다는 거죠. 저장해서 보니까 그래, 파장이 되게 여러 개가 있더라고, 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혼용하기 되게 쉽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전부 잘 사운드라고 돼 있고, 사운드. 그리고 이제 주파수 패턴을 보려면, 사운드에서 주파수 패턴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체에 저장을 해서 변환을 통해서, EQ 같은 걸로 변환을 통해서 오디오 웨이브 폼을 보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논문을 보시면 무언가 데이터화 해가지고 들여다보는 거에는 오디오란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기의 압력 값을 전부 오디오에 있는 볼트 값으로 바꾼 다음에 들여다본 다음에 해석을 공기에선 이랬겠구나라고 우리가 역추적을 해서 이제 보는 방식이 돼 있죠. 자, 그거를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요. 그 전체 흐름을 보시면 다시 이제 흐름을 보시면 사운드가 이제 발생이 돼 있는 것부터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오디오 신호로 바꿔가지고 오디오 신호가 너무 약하니까 오디오 신호를 크게 만들겠죠. 그래서 크게 만든 오디오 신호를 앰프에다 태워야 되니까 크게 만드는 부분인 앰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운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 공식을 제가 이제 시험에 낼 거니까 요 공식을 일단 보시고 1-1에 있는 이 공식이 어떤 공식이냐면 사운드 스피드, C가 이제 사운드 스피드거든요. 음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음속, 그다음에 요 밑에는 파장, 그다음에 요 앞에는 주파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파수하고 파장을 파장을 곱하면 그것이 사운드 스피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음속은 거의 고정이잖아요. 340 뭐 이런 미터 퍼 세크.
음속이 이제 이 공기 중에서는 별로 변화가 없다고 칩시다. 이거는 거의 고정된 값이에요. 이 고정된 값을 놓으면은 F 람다 이퀄 C의 모양이 돼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파장은 떨어진다. 같은 개념이 되죠. 이쪽이 고정이니까. 파장이 커지면 주파수는 낮아진다.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면 파장이 굉장히 큰 어떤 사인파 모양이 상당히 커요. 길이가 길어. 막 100m 이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파수는 상당히 낮은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파장이 이렇게 짧아서 촘촘하게 움직이면은 이거는 주파수가 높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C 자리에 340m/s와 같은 우리 공기 중에 있다면 당연히 그대로 되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헬륨을 풀어놔요. 그럼 헬륨의 특성이 분명히 바뀌기 때문에 사운드 스피드 인 에어가 아니고 이제는 사운드 스피드 인 헬륨이 되겠죠? 그러면은 헬륨에서의 요 음속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말을 하려고 해도 왜냐면 내 목에 있는 그 길이 내가 폐에서부터 이쪽 입까지 뚫려 있는 내 여기가 이제 내 관이 있겠죠? 여기 있는 관의 길이에 비례해서 소리가 날 텐데 그러니까 피리 같은 거죠. 피리가 기냐, 짧으냐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관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운드 스피드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어때요? 주파수가 올라가겠죠? 주파수가 올라가니까 다람쥐 소리처럼 이제 나는 거지. 그 공기에 더 다른 이제 물질들을 더 많이 풀면 풀수록 사운드 스피드가 바뀌기 때문에 주파수도 바뀔 수밖에 없다.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은 온도를 막 올리면은 사운드 스피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굉장히 덥게 만들면은 똑같은 공기였는데 공기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사운드 스피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주파수가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식이 그냥 뭐 굉장히 단발적인 공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뜻을 함유하고 있어요. 사운드 스피드가 변했을 때 얘네들의 어떤 관계식을 보기도 하고 사운드 스피드가 고정이 됐을 때 F와 그 람다 간의 관계식을 보기도 하고 또는 내가 파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운드 스피드를 일단 먼저 알고 주파수를 뭐 측정 같은 거 해가지고 1kH인지 2kH인지 알아내면 파장을 알 수 있죠. 파장을 알면 파장이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어떤 식으로 파형이 가는지를 본 다음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생기는 어떤 스탠딩 웨이브 같은, 그러니까 한결같이 나오는 사인 웨이브의 이렇게 키가 높은 곳, 그 다음에 한결같이 0점을 지나는 곳 같은 것들이 결정이 돼서 레코딩 포지션이나 믹싱 포지션을 결정할 때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급변하는, 굉장히 많은 파형에 급변하는 위치 쪽을 피해서 그럭저럭 평균적으로 소리가 잘 고르게 들어오는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거기가 베스트 자리다라고 해서 이제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믹싱 포지션이든 아니면 뭐랄까 S석이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 F 람다 이퀄 C가 도움이 되는 공식이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지금 오디오로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죠. 공기 중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 공식으로 쓰는 것이고 C 자리에다가 빛을 넣게 되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과 같은 빛을 넣게 되면 이제는 이 F는 굉장히 고주파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고주파랑 여기 있는 파장 그거의 상관관계가 30만 킬로미터라는 사운드 스피드가 아니지. 이번에는 빛의 스피드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들이 시험에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 뭐 예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계속 사운드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오디오 얘기로 이제 스리슬쩍 전환이 됐습니다. 오디오 얘기가 전환이 되어서 일단 어디 저장된 매체에서의 주파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디오 얘기가 되고 오디오에서 이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피커에다가 물려서 소리를 보내는가에 따라 이제 다르게 된다 같은 얘기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가시면 어, 공기에 있는 사운드 프레셔 레벨을 이거를 전환하기 위해서 어, 전환하기 위해서 쓰는 게 딱히 딱 나오진 않았네요. 딱 나오진 않았는데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긴 알아야 되니까 마이크 같은 거를 구매를 하시면은 이쪽으로 1파스칼의 소리가 1파스칼의 소리는 이제 얼마나 크냐면은 여기 요 파스칼의 값을 여기를 1이라고 하면 1미터 곱하기 1미터 크기에다가 1 뉴턴의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힘이 센 편이에요. 1파스칼은 되게 이제 큰 소리고요. 그거를 여기 있는 20 마이크로 파스칼의 소리로 내가 만약에 20 마이크로 파스칼로 이 마이크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20 마이크로 파스칼은 우리가 귀로 소리가 들릴락 말락 하는 시점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뭐 19 마이크로 파스칼은 안 들리는데 20 마이크로 파스칼부터 막 들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 고막을 자극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평균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요 값에다가 요게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만 배를 하면 20 파스칼이 되겠죠. 그럼 너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다. 10만 배가 맞네요. 여기 0이 있으니까. 100만 배를 안 하고 10만 배를 하면 여기 0이 있으니까 2 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10만 배를 한 다음에 절반을 떨어뜨리면 그게 1 파스칼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데 대충 이쪽에서 보면은 90dB랑 100dB의 사이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럽냐면은 공장이 시끄럽다. 100은 얼마예요? 공사장 트럭 옆에 있으면 이제 엄청 시끄럽겠죠. 1미터. 공사장 트럭에서 1미터 떨어지면은 이 정도. 그다음에 시끄러운 공장에서 1미터 떨어지면 이 정도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값이 1파스칼입니다. 그래서 1파스칼을 꽥 하고 소리를 마이크에다가 지르면은 여러분이 이제 흔히 아는 조금 괜찮은 마이크들한테서 이제 나오는 소리가 한 10mV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작은 값이죠. 10mV 정도 되는 값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이 친구를 어떤 앰프에다 넣고 뻥튀기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키가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되게 힘 있는 파형이 되려면은 뭐 최소한 한 100배 정도를 튀겨줘야 얘가 이제 커지거든요. 100배 정도를 튀기면은 얘가 한 1볼트 정도가 이제 되겠죠. 한 1볼트 정도가 되면 믹서에 넣고 좀 조종할 만한 정도의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믹서에서 헤드폰으로 듣고 뭐 조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스피커 큰 거를 드라이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좀 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어. 헤드폰 말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1볼트보다 훨씬 더 큰 값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앰프를 한 번 더 쓰게 되겠죠. 그래서 믹서 뒤에 믹서 쓴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스피커 같은 걸 구동할 때 있어서 다시 한번 볼트 값을 또는 암페어 값을 튀겨주는 친구를 붙이게 되는데 우리가 그거 둘을 일반적으로 구별해가지고 이제 앞단에 한 1볼트까지 키워주는 친구를 이제 실제로 여기서 믹스하는데 앞단에 있다 그래서 프리 앰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메인에 있는 친구 왜 무료 회의로 들어갔죠 이게? 음. 제가 송선혁 교수님 아이디로 들어갔는데 돈을 안 내셨나? 미치겠네. 업그레이드 한번 눌러볼까? 뭔가 요금을 안 내신 것 같은데. 아이고, 참. 제가 지금 송선혁 교수님의 지금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송선혁 교수님하고 문건창 교수님 아이디로 지금 주로 쓰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지금 9분 있다가 끝나면은 제가 문건창 교수님 아이디 그거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할 수 없네요. 이제 그걸로 좀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따가 9분, 9분 이후에 끝나면 제가 다른 컴퓨터로 옮기겠습니다. 이거는 좀 난감하네요. 제가 여기 금액이 지금 안 뜨는 걸 확인했어요. 자, 청구 금액을 안 내셨네요.
자, 요거는 뭐 할 수 없고 마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프리앰프, 그다음에 파워앰프 모두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전자회로인 증폭기 회로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챕터 1은 이 증폭기 중에서도 특별히 요쪽 프리앰프 말고 요쪽 메인 파워앰프에서 많이 쓰고 있는 고효율 앰프를 배우려고 지금 요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효율 앰프는 당연히 이제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발열이라든가 이상하게 쓰고 있는 뭐 손실들 같은 거를 굉장히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에 배운 전자회로 BJT에서 설명한 것처럼 파워를 전부 켜서 스위치 온, 파워를 전부 꺼서 스위치 오프와 같은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방식으로만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전력을 상당히 적게 먹어요. 근데 증폭기 방식을 쓰게 되면 그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곳에서 전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한테 힘을 주는데 이 힘을 주는 친구를 그 계속적으로 이 앰프는 증폭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쪽에 있는 볼륨을 줄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소리가 안 나가는 거지. 이 친구는 계속적으로 증폭을 하고 있어요. 증폭을 하고 있는데 꺼놓으면 볼륨을 또는 줄여놓으면 이 용량만큼 계속 이제 소모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앰프를 켜기만 해도 전기가 계속 먹고 앰프를 켜고 쓰지도 않았는데 계속 방이 뜨거워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스위칭 앰프를 하고 스위칭 앰프에 또 여러 가지 기법을 붙이면 내가 쓰고 있지 않은 아이들 상태에서 아이들 알죠? 이제 그 공회전 같은 거죠. 그런 아이들 상태에서는 이 친구가 상당히 전기를 적게 먹는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효율의 거의 극대화를 노리게 되니까 모바일 환경 같은 데서도 쓰기 좋고, 그 다음에 조금 사이즈가 작은 앰프를 큰 스피커에다 붙여가지고 쓰는 액티브 스피커 형태로 쓰기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발열이 적게 나기 때문에 무슨 정관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PA 그냥 단순하게 퍼블릭 어드레싱을 하는 쪽에서는 너무도 이제 선호하고 사랑하게 되는 제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스피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피커 얘기를 함으로써 이런 좀 무거운 방식의 스피커, 일렉트로 매그네틱 방식의 스피커를 쓰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익숙한 스피커기는 한데 이렇게 코일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판때기가 움직이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요 피에조 일렉트릭 스피커를 쓰게 되면 훨씬 더 효율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피에조 일렉트릭 스피커가 여러분들이 이제 겪었던 피에조 일렉트릭 스피커는 아마 뭐가 있냐면은 CPU 옆에 달린 굉장히 조그만 스피커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무슨 소리를 내냐면은 PC 스피커에서 삐 하는 것들을 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고주파 정도 되는 소리들을 내는데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한 1kg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삑 하고 켜지는 거. 삑삑거리는 그 소리들이 이게 1kg 욕이고 1kg적인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평범한 일렉트로 마그네틱 스피커의 임피던스가 만약에 여기쯤 된다면 피에조 일렉트릭 스피커의 임피던스는 좀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1kg 정도를 내는 데 있어서 이, 이 피에조 일렉트릭 스피커의 효율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에도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하에 있는 무슨 뭐 100Hz라든가 무슨 150Hz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스피커는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인터넷 같은 데서 제가 한번 인터넷 줌 말고 다 줌으로 바뀌었네요. 이걸로 바꾸면 피에조 일렉트릭 스피커 이렇게 하면 요 지금 디자인들 자체가 CPU 옆에 이렇게 살짝 붙어 있는 그런 스피커들처럼 보이죠? 이미지로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뭐 요런 스피커나 요런 거 특히 요런 스피커나 요것도 딱 그렇게 생겼죠. 그래서 피에조 스피커들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음질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보시는 조금 더 멀쩡한 스피커들도 이제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 한번 여기 들어가 볼까요? 안 된다고? 자, 조금 더 이제 멀쩡한 스피커들이 존재를 하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보면
저번에 이거를 제가 링크를 사실 걸어놨었는데 링크가 깨져가지고 지금 제가 검색을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피에조 일렉트릭 스피커의 그 주파수 커브예요. 요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느려야 되나? 보면은 다 저음이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롤오프가 돼 있죠. 기본적으로 롤오프가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다 거의 모든 커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음이 잘 나는 스피커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스피커들을 만져보시면은 저음 쪽에서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다 먹는 거지 고음 쪽에 뭐 트위터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먹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얘를 트위터로 대체하고 나머지를 일반 스피커로 하겠다.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기보다는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 간단하게 이제 청취할 수 있는 환경에 스피커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로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400Hz 이하에서 이렇게 좀 깎여 있죠. 파워 컨섬션이 적다.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먹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피에조의 소리를 들어보면 소리가 지금 그쪽에 나가나요? 안 나갔죠? 그러면은 공유 옵션에서 아마 공유 옵션에서 소리 공유, 이거 소리 공유가 있네요.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면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노 베이스 아웃풋. 그러니까 베이스 아웃풋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옛날 핸드폰, 요즘은 핸드폰이 저음이 좀 강조가 많이 됐지만 한 5, 6년 전에 아이폰 말고 그냥 뭐 갤럭시라든가 뭐 이런 뭐 스카이폰이라든가 이런 거 들으시면 저렇게 저음이 없다거나 모바일 중에 조금 7, 8년 전 된 모바일에 공간이 너무 없어서 는 조그만 그런 스피커들이 약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피해조 스피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음 리스폰스가 이제 형편이 없는 인클로저로 되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을 대체하는데 좀 쓸모 있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약간의 장치를 통해서 저음들을 들어 올리는 방식이 있죠. 이퀄라이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피해조 스피커인데도 불구하고 저음이 잘 난다 같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 드라곤 플라이는 60Hz도 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일반 콘 스피커도 60Hz 나는데 우리도 나지? 근데 우리가 고효율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먼저 시작했던 그 한계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 저음부를 이퀄라이징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는 방식이 우리가 평범하게 스피커가 커버를 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는 분명히 부자연스럽게 들릴 거는 너무나 확실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모바일 환경에서 구축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듣는 스피커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자, 1분 미만이 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정지를 하고 제가 5분 사이에 갈아타서 다시 접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